자,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찬입니다. 자, 이제 지금 리플 코인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성도는, 어, 99, 98% 정도 완성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건 다 됐는데, 이제 해상도, 노트북에서와 또 해상도가 높은 그 모니터에서 할 때 이게 조금 이게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도로 자체 해상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뭐 DPI 설정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직 뭐 중요한 것은 이걸 현재 이제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 차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차트 보는 법은 이따가 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미숙한 사람이고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말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봄으로써 말로 표현해 봄으로써 저도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배워보는 거예요. 같이 배워보는 차트 코딩 그리고 한 줄 코딩 오늘의 한 줄 코딩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차트 분석하는 거 이따가 설명하겠어요. 오늘의 한 줄 코딩은 자 오늘의 한 줄 코딩은 뭐냐면은 이 슬라이드 값 이 슬라이드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거 설정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율 조정해 주는 거. 여기 확대 축소고 이거 탁지 축소. 이건 이동을 슬라이더의 스크롤에 이제 이거 하면 이동을 뜻하는 이동 값을 말하는 이동을 해 주는 거고 컨트롤 해 주는 거고 이것은 화면의 비율을 나타내는 어떤 거 슬라이더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에게 필요가 없는데 왜 했냐? 키움증권 차트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야. 있더라.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그 화면 비율이 이렇게 변할 때 이게 여기에 어떤 막대의 크기도 자동으로 변하죠. 자동으로 크게 변하죠. 그러니까 자동 크기로 변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이 데이터의 전체 크기고 이 바의 크기는 이 데이터 전체 비중에서 네가 얼마만큼의 어떤 그 비율로 보고 있다. 몇 프로로 보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50%라면은 뭐 40% 정도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월고 예, 확대된 면, 먼저 한그 60% 확대된 면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확대 축소할 때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예, 알아서 이렇게 크기가 변경되는가. 그것이 신기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신기하고, 한번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해봐야지, 그게. 나도 해봐야지 하는 건 뭐냐면, 한번, 나도 궁금하니까 그걸 해결을 해보겠다. 그리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한테는. 사용자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이거 삼아는 뭐냐면 기술 자랑입니다, 기술 자랑. 기술 자랑이고,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봄으로써, 다른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다른 것은 빼고라도 그 바의 어떤 그 설정값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제 전체 데이터를 크기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제 휠을 움직이면 X값만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Shift를 눌렀을 때는, Shift를 눌렀을 때는 XY가, 이제 Y 값이 이제 확대 축소가 되고, 여기서, 여기는 Y 값만 확대 축소가 되고, 여기는 X 값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크기로 가져오고, 인도 사이즈는, 1에서, 1에서, 어떤 그 전체 크기의 어떤 그 전체 크기에서 지금의 어떤 그 X 시작점은 0 시작점이죠. 그러면 전체 크기에서 여기서 가져오면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는 윈도우 사이즈가 들어오는 거죠. 윈도우 사이즈가. 그렇죠. 그거 일시적으로 이제 그 바의 크기 값이 바뀌었을 때에 일시적으로 이제 커넥트 해놨던 것을 디스커넥트 해주고 여기서 이제 스크롤바의 최대 크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그것을 토탈 데이트 크기, 이게 x의 전체 값이 이제 그 데이트 크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이즈를 빼주게 되면은 전체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의 어떤 맥시멈을 갖다가
이걸로 이제 이 값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스텝. 페이지 스텝은 이게 뭐 페이지 스텝이 뭐 여기서는 뭐 1인지 100인지 그걸 정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윈도우 사이즈 크기대로 윈도우 사이즈 크기만큼의 이제 스텝 이게 그 우리가 발을 움직였을 때에 뭐 스텝 해가지고 한 칸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체 크기다 이 말이죠. 전체 크기를 해주고 스타트 인덱스는 x의 처음 값으로 해준다 말이에요. 처음 값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그까지 해주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그 스크롤 바 크기는 여기 스크롤 바의 크기는 어, 됐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스크롤 바의 크기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슬라이드 바. 이게 확대 축소 비율을 말하는 슬라이드 바는 여기서는 이제 1에서 100까지 해줬어요. 아까는 여기서는 이게 인도 사이즈로 해줬지만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기로 인도 사이즈로 해줘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1에서 100까지. 그러면 1에서 1당 그러면 화면 비율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탈 인도 사이즈를 토탈 데이터 크기로 나눠주면은 줌 비율이 나오고 그 줌 비율에 다시 그 줌 비율에서 비율 값이라는 거 1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값이 이제 0.2mm면은 100을 곱하면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더 밸류가 1에서 100이니까 1에서 100이니까 그 줌의 크기에 따라서 줌의 위치에 따라서 인도 확대 축소 비율이 줌의 크기에 따라서 슬라이더의 1스텝당 그 비율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슬라이더 밸류를 그걸 가지고 이제 슬라이더의 어떤 위치값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해주고 자 그러다면은 그 스크롤 바의 그 이동과 그 X축의 이동은 별 조작 없이 X값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슬라이드의 확도 측소 비율을 어떻게 해주냐. 슬라이더의 이제 밸류 값을 가져와 가지고 슬라이더 밸류 값을 다시 그 화면 비율로 줌 비율로 이제 맹글어 줘야 되죠. 그래서 슬라이더 밸류를 가져와서 다시 이제 그 100으로 나눠지면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어? 비율로 나눠지면 전체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를 갖다가 1에서 이제 뭐 1에서 100이니까 1에서 100 중에서 이 비율로 어, 이 비율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1에서 100 사이인데 1에서 100 사이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토탈 레이트에서 줌 레이트로 이렇게 다시 곱해주면 몇 프로 정도의 어떤 그 비율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X의 어떤 리미트 값을 가져와서 이게 이제 우측을 이제 좌측으로만 우측이 고정되고 좌측으로만 확대되게 되는 거죠. 좌측으로만 확대되고 그러나 레피트 리미트 값은 전체 크기에서 X 라이트 리미트에서 인도 사이즈, 뉴 사이즈에서 빼주게 되면은 좌측 값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0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그 최대값으로 0보다 큰 값은 0보다 작은 값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X 리미트를 갖다가 X 레프트 리미트와 X 라이트 리미트 값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비로소 적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크롤 바의 위치 값도 새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것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확대 축소 비율 조금 여기는 이제 뭐그 스텝 값을 위해서 100 값으로 역으로 주어지니까 조금 이 계산이 복잡해졌는데 그냥 그 윈도우 사이즈 비율로 스텝 값을 정해주면은 조금 더 단순해질 수도 있겠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잘난 체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현되는 이렇게 스크롤바 확대 축소가 될 때에 여기에 어떤 바의 크기, 이 바의 크기도 이게 이제 바의 크기로 현재의 네가 보고 있는 그저
전체 중에서 몇 프로의 어떤 그 크기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코딩이 한 줄 코딩이 설명 끝났고 뭐 이것은 어디까지거나 뭐 기술 자랑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따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자꾸 해결함으로써 다른 그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죠.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하는 얘기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 네가 물론 여러 직장을 걸쳤지만은 네가 그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것에 대해 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사람도 한 사람의 팀원으로서의 전체 한 부분으로서 그 문제 해결에 이제 참여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중에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게뭐 원래 그 팀 중에는 한 사람만 똑똑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회사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진짜 괜찮은 회사는 진짜 똑똑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핫발이어도 한두 사람만 최소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회사는 제대로 굴러요. 근데 그 팀원의 일부로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을 할 때게 뭐 그 사람의 어떤 리더로서 이렇게 지시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해결해서 했을 때 이게 거기 해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해결한 사람만이 그 손끝의 감각을 기억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중장비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운전석에서 일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비를 배우고 이제 기기 구조하게 돼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도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내죠. 그리고 중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에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정확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장났다는 정확히 포인트를 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찍으면은 정비는 일과 정비를 이렇게 같이 겸용할 수는 없거든요. 뭐 전기 같은 간단한 부분, 전기 계통이랄지 뭐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은 이게 뭐 하부를 뭐 분해한다거나 뭐 미션을 어떻게 뭐 내린다거나 뭐 이렇게 스프라켓을 교환한다거나 할 때게 그럴 때는 전기사를 정확하게 불러서 전기사 아버지한테 어떤 부품을 가져서 교환을 해라 그러면 이제 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물론 뭐 임팩터 필요하고 커프도 필요하고 이렇게 뭐저 소형 크레인 이게 잘기들이 그 적재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는 소형 크레인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구가 없으면은 중장비는 장비를 못 해요. 그래서 오면은 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아는 거죠. 그 알아가는 게 이제 점점점 이게 그 경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코딩도 물론 프롬프트 코딩이라 해서 프롬프트 코딩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모르면은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논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발 통합 환경이 좋아서 스페링 몇 자만 적으면은 거기에 밑에가 이제 함수 명령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소문자, 대문자로 막 돼 있어가지고 뭐, 소문자, 대문자 같은 그런 걸로 막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밑에 이제 딱 뜨면은 그걸로 타이핑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단축하려면 그냥 얘한테 시키면 돼요. 그런 거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따라서 이제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코딩이 촥 되죠. 이게 자기가 설계를 해야 돼. 자기 머리로 자기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알아서 해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GPT랄지 커서 같은 거 아니면 제미니 같은 것을 통해서 코딩을 할 때에 걔들은 본인의 거울이에요. 본인. 그 설계자의 개발자의 거울입니다. 개발자의 거울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 안 해주면은 얘도 몰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얘가 뭐 어느 정도 대충 얘기해도 얘가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 이제 워낙 데이터가 강대하기 때문에 알아서 대충 어느 정도까지 뽑아 줍니다. 대충.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은 이제
차트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설명에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니플 코인을 보고 계시는데, 니플 코인. 자, 니플 코인이 다행히 3,000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3,000대를 지켜주고, 이제 그 지금 상승은 좀 전고점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데, 먹구름대에 들어가 있죠. 먹구름대. 비바람이 치는 먹구름대. 비바람이 치는 먹구름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래? 앞을 분간하기 힘들다, 이 말, 앞을 분간. 앞을 분간하기 힘들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정순철이가 만든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 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비바람이 치고 앞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정수철. 자, 그렇다면은 야, 어떻게 내비게이션?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상형 프로, 증권사 상형 프로그램에서는 그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까지밖에 이제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이 고정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어느의 가격에 따라서 얘가 변해요. 그래서 어느의 어떤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미래가 밝아지기도 하죠. 지금 미래가 어느의 이제 이 폰이 2, 3일간의 어떤 데이터는 대부분 정확합니다. 3, 4일간이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앞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인트에서 정확히 RSI는 상향선을 표현할 때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 미래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에서 미래 상황을 판단하자면은 어느는 뭐 어제 이제 여기서 뭐 여기서 팔았다 해도 여기서 이제 뭐 해봐야 매매를 해봐야 그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 않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은 여기는 그 짧은 운봉으로 끝나겠지만은 내일은 여기까지 어떤 RSI가 좀 내려감으로 인해서 어, 여기까지 3,200원대까지는 이제 하락할 수 있다. 그게 큰 폭은 아니니까 이제 버팅기는 여기서 지지가 그만큼 여기서 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내일도 뭐 알사가 내려가는데 그러면 파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날이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얘기요. 여기가 지지가 되니까 여기 내려갈 때마다 사란 얘기예요. 내려갈 때마다 3,200원대에서 내려갈 때마다 추매를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하고 어, 12일, 13일까지 추가 물량을 지지점을 이용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14일 날 올라가니까 13일까지는 사야겠죠. 14일 날 한번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뭐 어쨌든 오른다 이 말이야 오른다. 그런 다음에 나는 여기가 뭐 어떤 큰 그 매물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대가리를 받고 한번 약간 그 수익 매물이 나오면서 수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어떤 그 주춤하는 가운데 다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옆으로 행보를 하더라도 RS까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매수자들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예요.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18일, 19일 날 이렇게 이제 큰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어떤 상단선, 지금 3,600원대 상단선을 한번 이제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갈 것인가?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렌드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밑에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하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뭐 버겁다. 뭐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버겁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게 4,000원대를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죠. 여기가 4,000원대를 가리킨다고 본다면은 4,000원대를 통과하기는 힘들다. 여기가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3,600원대일 것 같아. 3,600원대를 조금 넘나들다가 약간 여기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여기 더 옆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목균형표 그 일목균형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양의 구름대고 음의 구름대입니다. 이것은 선호경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호경의 근본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순수 세력들, 이게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순수 세력들, 이제 특히 이제 고래들이라고 하는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이렇게 이제 그, 그 순수한 어떤 그 주가를 올리기 순수 세력들이라고 본다면은 대중은 욕심 많은 돼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또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순수 주가를 올리는 그 어떤 그 귀여운 세력은 자본가들이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뭐냐 욕심 많은 돼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돈을 탈 수 있는 선호공은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그 어떤 그 크리닝이랄지 머털도사인가 그런 애들이 이제 이게 탐욕스러운 대중들이 이제 금돈을 타려고 하면은 어 밑으로 빠져버죠. 금돈을 탔는데 가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둔을 타지 못하고 이 하향 돌파를 121선까지 하향 돌파를 해서 그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밀어 당기는 힘이 밑에가 강하다면 한마디로 바리ጭ가 승천을 하려고 하면은 바짓가랭이를 잡고 끌어당기는 힘이 방해하는 힘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올랐을 때에 매도를 하시고 잠깐 상태를 지켜보신 다음에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같이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가 확대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축소된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인고의 시간 동안, 그 상고의 시간 동안 시간을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마냥으로 이런 돌파 신호가 나오는 거죠. 돌파 신호가 나올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현재 보면은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 수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튜브에서 떨어붙다 시간이 필요 없어. 유튜브에서. 얘네들도 여기에 어떤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작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오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 대응을 하고 어쨌든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또 다음 한 2년 후에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2007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상 코인에서의 기회보다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해물 시장에서 놀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은 뭐 미천개 종목 있으니까 늘 이렇게 그날 그날 이렇게 상한가 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 폭착은 이게 해물 시장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서 놀기보다는 현물 시장으로 돌아와라. 현물 시장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어, 주가의 내비게이션 정수철이가 만든 이 차트가 꼭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만 사용하고 있지만은 어, 제 친구한테 3개월짜리 라이선스를 끊어줬어요. 3개월 써보고 앞으로 이것도 그냥 무조건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로의 차트 분석이 가능하신 분이 사용해야 그 시너지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럼 차트 분석과 오늘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들 중 그 차트 코딩을 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의 버금가 전문가처럼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정순철. 정순철의 어떤 어, 강좌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